서울 서초동의 한 대형 법무법인 사무실입니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할 젊은 변호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컴퓨터 화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쉴 새 없이 판례를 분석하고 서면 초안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일은 1년차부터 3년차 변호사들의 몫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수천 건의 판례를 뒤지고 문서를 정리하던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2026년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변화의 시작점이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 곳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 말입니다. 2026년 2월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수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만 8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2013년 산업 분류 개편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10개 중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통계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빠르게 전문직이 증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직접 인정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신입 직원 채용이 둔화한 것 아닌가 합니다. 이 말의 무게를 느끼셨나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공지능이 전문직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시인한 겁니다. 회계사 시험을 보려고 밤낮 없이 공부하던 2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공인회계사 합격자 12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일할 곳이 없는 겁니다. 3일 회계법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을 도입한 뒤 연간 20만 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했습니다. 회계사 80명이 1년 동안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한 겁니다. 과거 1년 차부터 3년 차 회계사들이 담당하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단순 업무를 인공지능이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4대 회계법인의 신입 회계사 채용 규모는 2019년 1100여 명에서 올해 700여 명으로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서초동 법조계에서 인공지능은 이제 신입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업무 파트너로 불립니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10대 로펌은 판례와 법률 문서를 자동 분석해서면 초안을 작성하는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판례가 많고 흔한 사건일수록 요약 및 정리하는 능력이 인공지능이 월등해서 적용력 전문직 수요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직업별 소득별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의사와 한의사의 인공지능 대체 가능성은 99%로 전 직종 중 가장 높았습니다. 회계사는 81% 판사검사, 변호사는 79%입니다. 반면 육아도우미는 25% 성직자는 2% 가수 및 경호원은 0%였습니다. 이것을 모라백스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 어려운 수학 논리 법률 해석은 인공지능에게 쉽고 인간에게 쉬운 걷기 운동 정교한 손기술은 인공지능에게 어렵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장 먼저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보십시오. 올해 초 14,0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14,000명을 해고했습니다. 총 3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향후 몇 년 내로 5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직원의 33%이고 미국 직원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더 이상 미국 내 인력을 늘리지 않습니다. 반면 2033년까지 판매 제품 수는 2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제품이 이렇게 늘어나면 6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존만이 아닙니다. 올해 구조조정을 시작했거나 대량 해고를 예고한 글로벌 기업들의 명단을 들어보십시오. 스타벅스, 베스트바이, 버버리, 디즈니, 에스티로더, 아메리칸 에어라인, 버라이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네슬레, 나이키, 파라마운트, 타겟. 해고와 구조조정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사람이 덜 필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2025년 미국에서 인공지능이 원인으로 지목된 해고 규모는 5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올 초 아마존은 16,000명 추가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실업자 가운데 4년제 학위 보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92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대졸자가 가장 먼저 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인공지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 3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 21만 1000개 가운데 20만 8000개가 인공지능 고노출 업종이었습니다. 무려 98%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0만 9000개 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령적 업무를 중심으로 주니어 직무를 빠르게 대체하는 반면 경력과 암묵지가 중요한 시니어 직무는 오히려 보완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공 편향 기술 변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신입은 필요 없고 경력직 만원한다는 겁니다. 2026년 1월 청년 고용률은 43.6%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구직 활동을 멈춘 쉬었음 인구가 27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실업률도 4.1%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빈누칼라 직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진학사 취업 플랫폼 캐치가 2세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화이트칼라 직군보다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블루칼라 직군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배기능사, 타일기능사, 배관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 가운데 40%가 40세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7세의 도배사 최 씨는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월 250만 원을 받으면서도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작업 현장에서는 초보자도 일당 1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 수입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38세의 타일기능사 윤 씨는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은 뒤 직무 전환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뒤늦게 인공지능 활용법을 익혀 시류를 쫓기보다는 손기술 하나로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치열한 취업문을 뚫고 입사해 인공지능과 경쟁하느니 인공지능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영국에서도 대학 진학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영국 대학 학부생 등록률은 전년 대비 1.1% 낮아져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로이터는 분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학 진학으로 인한 수천 파운드의 빚 대신 실습 위주의 직업훈련기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직업훈련기관의 공학건설 건축 환경 관련 과정 등록률이 9% 이상 상승했는데 이는 인공지능 확산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 기업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부품 작업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틀라스는 현대자동차 그룹 산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제품입니다. 어깨와 팔꿈치 관절 등을 180도 이상 돌리는 움직임을 보였고 인간에 가까운 보행 능력을 지닙니다. 현대자동차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규모의 아틀라스를 전 세계 주요 생산 공장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는 3교대 근무 기준으로 인간 대비 3배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0만 대 휴머노이드를 운영할 경우 현대자동차 생산 능력은 현재 대비 4배 확대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사 합의 없는 일방통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로봇은 생산성 향상을 명분으로 도입되지만 그 비용은 결국 노동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생산직 전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생산직이 위험해지면 살아남을 직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대체될 건데 기존 직원들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규 채용도 사라집니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에서 열린 제56회 회의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왔습니다. 올해 글로벌 리스크로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을 뽑았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9,2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이지만 인공지능은 노동시장의 쓰나미처럼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은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력회사 라스타드의 최고 경영자 산더반트 노르덴데는 2026년을 대대적인 적응의 해라고 정의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머서의 2026년 글로벌 인재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 우려는
2024년 28%에서 2026년 40%로 급증했습니다. 직원의 62%는 리더들이 인공지능이 미치는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과소평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들은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력 감축은 2026년의 주요 특징이 될 것입니다. 기업은 일자리 감축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인공지능 준비 지수는 165개국 중 15위입니다. 혁신 및 경제통합 3위 규제 및 윤리 18위 디지털 인프라 18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은 24위로 선진국 중앙값보다 낮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고학력 인재 비중은 높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노동시장 유연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발 직업 퍼펙트 스토어에 대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장 531은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가 갖춰져야 합니다. 취약계층에는 교육과 재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 적응을 돕고 기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 개편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교육시장은 여전히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과 취업 중심의 대학 교육이 주추원인 가운데 인공지능 활용을 배척하거나 금지하는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전문직이 가장 먼저 대체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의대 선호 현상은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교육을 철저히 분리해 인공지능의 침투를 막을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직은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 대전환은 시점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할 미래입니다. 이를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직이 독점해온 권위와 지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어떻게 적응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 산업혁명을 막지 못했듯 인공지능 혁명 역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계를 부수려 했던 노동자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적응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도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며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화이트 칼라든 발루 칼라든 전문직이든 생산직이든 모두가 이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에 휩쓸리느냐, 파도를 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이 순간이 바로 그 분기점입니다.